네, 마제스터 전문가 유튜브 공개 방송 현재 이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니만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울릉도 타코야끼님 힘들어요. 이렇게 딱 네 글자를 써주셨는데 그 마음이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시장 그 침체된 분위기가 고스란히 또 여러분들께도 좀 심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즘 장세입니다. 저도 같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고 시청자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같이 뭔가 좀 기운이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힘든 사연도 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하나둘씩 올라오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부터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얼마에 사셨어요? 4328원? 4328원이요. 예, 예. 20%. 비중은 20%시고 이 종목 네. 언제쯤 사신 거세요? 지금 10월 달 말쯤에 이쯤에 접근하신 거세요? 오래됐어요. 이제, 아. 4만 원 좀 가까이 산 가격까지도 왔었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길게 놔둬도 4만 원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네요. 예, 근데 그걸 그냥 좀 더 갈까 하고 있었더니 예. 그러시군요. 그냥 그럼 다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언제 거기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추가 해야 매수. 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여부하고 원금 회복 가능성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손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손절은 생각 안 해봤는데 예, 몰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추가 매수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손절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청자님 성향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좀 방법을 짜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예, 현대바이오입니다. 요번에 4만 원 갔을 때 그때 사신 게 아니신가 봐요. 이전에 이 4만 원대 초반에서 사셨다가 뭔가 원금 회복하니까 그때쯤에 되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못 팔고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요. 손실이 꽤 큽니다. 이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손절이 좀 무서우신가 봐요. 이거는 글쎄 손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늦었는데 일단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바이오가 본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탈모 치료제가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쪽일 거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재료 자체는 아마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와 관련해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된 그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재발하게 되게 되면 약간 이제 이슈로 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향후에 시장에서 이슈화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이유 자체는 결국 이제 펀드멘탈의 시적에 차지해야 되는데, 예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현재 예사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입니다. 상식적으로 1조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에 사셨으면 2조 원에 사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매수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자체가 예사가 지금 자본이 500억밖에 안 되고요. 연간 200억씩 적자가 납니다. 3분기까지 적자가 아마 7, 80억 났을 건데 예사가 항상 4분기 때 100억 정도 적자가 나요. 그래서 작년도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조만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되겠지만 제가 200억 적자 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가게 되게 되면 작년 연말 기준에서 자본이 이제 40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럼 올해도 이 회사 또 200억 적자 나요. 매출액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회사거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적자 자체가 200억 정도 적자가 나요. 보시면 2022년도 200억 적자 났고 2022년도 158억 적자 났는데 현재 보면 작년 3분기까지 단기 순손실이 64억이거든요. 근데 재작년 4분기 때 111억 적자 난 걸 감안한다 한다면 거의 최소한 150억에 제가 보기에는 짐작컨대 200억 적자 납니다. 그러면 자본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에 400억밖에 안 남고요. 올해도 경험적으로 한다면 150억, 200억 적자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앞서 제가 2조 원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2조 원은 좀 안 되겠지만은
500억짜리밖에 가치가 없는 회사를 2조 원에 산 거예요. 그럼 2조 원에 샀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앞서 뭐 당시에 여러 가지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그런 어떤 성장 기대감을 갖고 샀겠죠.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쪽이에요. 주가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떨어지면 저는 손절해야 돼요. 근데 현재 차트로 봐서는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참 아쉬운 게 아마 이전에 사셨겠죠. 2023년도 정도에 했어요. 이때 사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시점에서 주가가 현재 가격대 22,000~2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만 원대까지 왔으면 못 팔아도 반 정도 파셔야 되는데 한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익 보고 나오려다가 못 파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과 달리.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반등이 나온다는데 저는 26,000원대로 가지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절 안 하는 게 아니라 반토막 났지만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2,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손절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청자님 아마 쉽게 아마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이 26,000원대입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성향으로 봐서는 26,000원 매도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2,000원 이탈하게 되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재무 내용이라든가 향후부터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000원 이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번에 4분기 적자 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적자 확정하면 4년 연속 적자인데.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없나요? 코스닥 기업들은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 5년 연속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작년도 그 부분 자체가 없어졌어요. 코스닥 기업은.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4년, 5년 적자가 났고 또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라 아마 기술 특례 상장은 아닐 것 같은데 코스닥 기업의 그 규정이 작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퇴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 주신다면 얼마 주시겠어요? 판매 목표치 26,000원이요. 26,000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은 어려운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6,000원까지는 온다고요? 반등의 목표치가 26,000원이에요. 그리고 좀 아쉽게도 만약에 아래쪽으로 간다면 22,000원을 하회하면 전략 매도, 그리고 위쪽으로도 26,000원 정도까지 반등하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잘 마무리 감사합니다.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현대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마냥 들고 있다가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진찰받는데 병원 가면 돈 내지만 저희는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또 들고 가는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방향이 맞는지 이 시간에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저희가 현대바이오 봐드렸는데 약간은 좀 아쉽게 이렇게 진단을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지 지금 글 올려주셔도 돼요. 유튜브 게시판하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익내서 집사자님 좋습니다. 필명. 그리고요, 안국약품을 사셨는데 이번에도 제약바이오네요. 안국약품 9,80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이 종목이 자주 얘기되질 않아서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9,380원이 오늘 종가여서 약간 손실 보고 계세요. 약손실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익 내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집을 살 만한 집을 살려면 얼마짜리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면 뭐 많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요. 그 안국약품은 이게 보험 자체는 이제 뭐 일반 의약품 쪽인데 예사가 여러 가지 그 항암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예사가 제약회사들이 별로 이제 성장률을 따지면 연평균 5% 내지는 10% 이상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사가 최근에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올해 이제 제약업종의 하두 자체가 그 AP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레코캠 바이오가 작년도에 대규모의 기술 수출을 좀
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네. 국내 제약사들도 글로벌 시장의 제약사들이 이쪽에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애쓰게 찾고 있는 쪽이고 국내 업체들도 셀티론을 중심이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안국약품도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 중에서 피노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노바이오라는 회사가 항체 약물 접합체 중에서 장외 기업으로 올해 아마 상장을 곧 추진할 것 같아요. 작년도 5월 달에 상장을 추진하려다가 좀 미뤄왔거든요. 근데 거의 다 상장할 수 있는 적격은 다 갖췄기 때문에 올해 이제 투자가 되게 되면 안국약품이 그 회사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회사거든요. 제약회사 중에서는 안국약품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작년도에 아마 약 1조 2천억 규모의 피노바이오와 전략적인 약물 접합체 관련해서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피노바이오가 상당히 시장에서 IPO를 하게 된다 한다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안국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주가가 강한 탄력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재료 자체는 거기에서 찾으면 좀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뭐 주가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200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그리고 자본 총계 자체가 1,548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0.9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뭐 부채 자체도 뭐 44%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차트가 이제 9,800원대 우리 시장에 샀다고 해서 9,8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다가 약간 좀 한 단계 좀 내려왔거든요. 주가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고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빠르게 재료가 반영이 된다 한다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주 중에서는 이제 동아 ST를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안국약품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비중 15% 정도 좀 되시는데 막 9,200원 아래로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8,500원대에서 올라간 주식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최소한 12,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아마 재료가 반영이 된다 한다면 15,000원 이상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뭐 9,200원대 언저리 정도입니다. 오늘 뭐 거래 자체가 거의 뭐 바닥권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9,2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뭐 저점이 형성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딱히 필요 없고요. 이 종목은 손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8,5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PBR 지표상으로 지금 0.9배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그래서 손절은 좀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국약품 봐드렸습니다. 피노바이오라고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앞으로도 좀 종종 관련된 기사 나오시면 눈여겨보시고 이 종목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또 이 피노바이오라든지 그 밖에 ADC 관련된 기술이 부각된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만약에 하신다면 9,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또 추가 매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안국약품 수익내서 집사자님 이 종목으로 꼭 큰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자꾸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아ST도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 종목 사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진단 신청이 유한양행도 있고 좀 사이즈 큰 종목 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화님께서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C 디렉터 PC 디렉트 얼마에 사셨어요? 3,988원요.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 비중은 10%. 혹시 금요일에 사셨어요? 아니요, 이게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으면 혹시 이 무증 그 권리락 지나고 나서 사셨어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사셨는지? 권리락 전에 무정 받았어요. 아, 받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수 단가가 한 4,000원가량 3,988원이고 비중 10% 맞으시고요. 네네. 예.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무정 받았는데 예. 이게 괜찮은 종목인지 뭐 더돈 관련돼서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몰랐어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마음속에 목표가 있으세요? 7,000원? 7,000원이요? 네네. 원래 이렇게 좀 가뿐한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편인가 봐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종목을 처음에 살 때 네네. 그 정도 단가에서 사가지고 이제 무정을 받아가기 낮아진 거라서 그래서. 그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논리대로 또 우리가 대응을 해봐도 될지, 그리고 이 무상증자라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진 않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일단은 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PC 디렉트입니다. 드론 관련주로 알고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무상증자도 받았고 목표하신 가격대로면은 지금 목표 수익률이 한 80%가량 돼야 되거든요. 과연 가능할지 운영님 진단을 좀 해주세요. 네, PC 디렉트는 그냥 업종 자체가 PC 주변 기기를 유통하는 회사라고 좀 보십니다. 자체 제품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어떤 그래픽 카드 게임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련 뭐 유통이라든가 인텔의 여러 가지 주변 기기와 관련된 컴퓨터 관련 부품이에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라는 것 자체가 자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폭 자체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매출은 많은데 이익이 안 나는 구조죠.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한 700억 3천억 정도, 작년도 3천억인데 영업이익 작년도가 2022년도 재작년이죠. 영업이익 8억밖에 안 났어요. 거의 이익이 안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매출은 거의 비슷하겠죠. 분기 단위 7, 80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연간 3천억인데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25억이거든요. 이익이 안 납니다. 이런 종목은 특징이 뭐냐?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앞서 이제 아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아마 주가가 장중에 아마 18%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좀 밀린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요즘 뭐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에 핫 이슈니까 엔비디아 관련 종목 하니까 주가도 싸고 그러니까 주가 급등했던 것 같은데 근데 회사가 거의 시적으로 평가받기 쉽지 않고요. 시가총액 600억인데 자본 총계가 400억짜리 회사고 그다음에 아마 부채 비율도 아마 100% 정도 좀 될 건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3,800원인데 7,000원 정도 목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청자님이 무상증자 가격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받았으면 아마 지금 7,000원대 정도에서 무상증자 권리약 때까지 무상증자 보니까 100%였네 보니까 1월 12일 날 상장이 좀 됐고 1월 12일 날 상장됐으면 대체적으로 무상증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 못 갑니다. 상장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월 12일이면 지난주에 아마 상장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럼 7,000원이면 14,000원이라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회사 무상증자로서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올라갔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 재료 자체도 앞서 엔비디아 관련된 것도 재료 자체도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4,200원 이상, 4,500원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7,000원은 좀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무상증자까지 권리학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해가지고 무상증자 전에 보니까 3,200원대에서 4,500원까지 거의 40% 올라왔어요. 이게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무상증자 권리학 이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고점 돌파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목표 주가 자체는 7,000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기업의 펀드멘탈 측면이라든가 고려해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적정한 매도 가격 자체는 아마 4,200~3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200~300원이면 8,400원이에요. 우리 무상증자 전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에 7,000원대 정도 매매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조금 낮추시고 개인적으로 4,300원, 250, 300원 정도에서 짧게 보고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엊그제 금요일날 고점이 4,300원이었거든요. 여기를 돌파 못합니다. 4,360원이 고점이니까 4,250원, 4,300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매도 목표 가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평균 매수 단가보다는 높은 가격 구간에서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2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오르면 정리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수고하세요. 네. 저희 PC 디렉트 봐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게시판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내서 집사자님 보고 계셨네요. 분석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 조조하리님 지금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사연을 가지고 진단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요. 이번엔 파랑새님의 M 플러스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14,000원대에 사셨대요. 14,020원이 매수 단가인데 비중은 낮습니다. 비중이 3%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예전에 이 박준영 운영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손실 구간으로 들어서 있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비중이 낮아가지고 손절도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M 플러스 어떻게 봐야 될지 운영님 좀 봐주세요. 예, 제가 아마 작년도에 아마 제가 하반기 때 아마 9월 달 정도에서 아마 추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종목이 작년도 뭐 실적 자체가 2분기, 3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전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이슈되지 않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봤던 주식인데, 그대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위축이 좀 되면서 특히 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2차 전기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위축이 좀 되면서 투자 자체가 계속 딜레이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기존에 수주 받았던 것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도 안 좋고,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가 양극재 관련 종목 등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양극재가 올라가더라도 이들 종목들은 후발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주가 지지부진거렸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 종목도 함께 동반 하락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가 실적은 분명히 작년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3분기 정도까지 그 장비 회사들 실적을 보면 가장 실적이 괜찮은 쪽이 M 플러스하고 CIS입니다. 실적 자체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 하나기술이라든가 윤성 FNC라든가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형편은 없어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못 간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에서 주력주 위주로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더구나 시장 자체는 지금 주력주들도 2차 전지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구나 주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2차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저도 아쉽지만 저도 M 플러스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저는 작년 이미 12월 달 중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다 정리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 종목들은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저도 M 플러스 당시에 매매했던 주식인데 좀 아쉬운데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시점 자체를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쪽이거든요. 일부에서는 2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말 정도, 3월 말 정도 가야지 그때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간다 한다 하더라도 장비 종목들도 후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더라도 낙폭큰 셀이라든가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더 장비라든가 그다음 부품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은 관심을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본 3분기 말 정도 가서 그때 가서 양극재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 그때 이제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쉽지만은 주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좀 다만 실적이 자체는 문제는 없으니까 보유 전략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가 최근에 11,800원, 12,0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이 시점까지 다행히 3월 중을 안으로 올라온다 한다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더라도 이쪽 건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이들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니까 비중이 3%밖에 안 되네요. 다행인데. 네. 다행인데. 그래서 물타기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그 자금이 있으면 나중에 저점에서 양극재 관련 종목 쪽에 저점 매수를 하시고 이 종목은 나중에 물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두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반토막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높은 가격에서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등의 목표치를 12,000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은 더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다가 제 접근 시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봐드리겠다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M+ 짚어드렸습니다. 그나마 또 비중도 제한적이니까 다행이세요. 페가숙수님 안녕하세요. 이금연님도 지금 이렇게 와주셨네요. 오늘은 2차전지 아니면은 IT입니다. 반도체 쪽 이쪽에서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많은가 싶었는데 지금은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퓨처엠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2차전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인디아님께서 올려주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종목명 보고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매수가가 다행히도 높지는 않으세요. 27만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대로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손해 보고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대체적으로 안 하시고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될까요? 라는 추가 질문을 사실은 좀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0%나 밀렸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6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종목이 어느새 지금 반토막 구간에 와 있는데요. 운영님 의견 주세요. 네, 앞서 제가 짧게 좀 말씀 좀 드렸던 내용인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지난주에는 실적이 LNF가 실적이 쇼킹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 영향을 받고 있는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2차전지와 관련된 조금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유력한 또 공화당 후보까지 나설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IRA 법안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제가 이제 전망을 해보면 숫자로 전망을 해보면 주가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양극재 가격이 지금 킬로그램당 34불대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환율 1,300원으로 번다는 계산해 보니까 약 톤당 4,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2월달, 3월달에 양극재 가격이 톤당 높았을 때 6,500만 원입니다. 그 이후 자체가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7분의 1톤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양극재는 7분의 리튬 가격은 7분의 1토막 정도까지 급락했는데 왜 양극재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냐? 다른 니켈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저도 리튬 가격 자체는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 유안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86.5 유안이거든요. 킬로그램당 따지면 지금 톤당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리튬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톤당 1억 1,000만 원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리튬 가격이 쉽게 이게 양극재 관련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리튬 가격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조만간 반등할 거다. 이제 그런 전제한데 그게 뭐 쉽게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86.5유안에서 100% 반등한다 하더라도 양극재 가격은 100% 반등 안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반등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2027년도까지 71만 톤이 생산 캐파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저는 답이 나와 있는데 숫자 자체는. 근데 너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거기에 신뢰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도 못하고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17년도에 71만 톤이면 가동률 계산을 보면 60만 톤 정도 풀 가동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양재 가격이 톤당 현재는 4,400만 원인데 앞으로 20% 정도 올라가서 약 5천만 원 정도 넘어간다 한다면 2027년도 매출액이 30조 원이 안 되거든요. 30조 원에다가 영업이익률이 양극재가 6%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원 정도입니다. 3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빼고 나면 약 2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202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단위로 제가 약 2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NF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증권사 쪽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2월 7일 날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77억 잡혀져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두세 군데 증권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최소한 적자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적자 날 거다. 여기다가 LNF처럼 재고 자산이 LNF가 1조 4천억에서 1,600억 정도 재고 자산 손실을 좀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극재 제품 가격이 2,500억을 반영했는데 에코프로 BM도 재고 자산이 한 1조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같이 재고 자산을 반영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1,500억 이상의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앞서 이제 LNF가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또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떠냐? 뭐 좀 더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저녁 방송에서 올려놨거든요. 어제 뭐 참여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실시간 어제 거의 아마 1,000명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녹화돼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제가 관련적으로 분석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매매 전략은 2차 전지는 매수 자체는 자제해라. 저는 1분기 말 정도 3월 말 내지는 그때 실적 1분기 실적이 왜냐면 1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 좋거든요. 4분기보다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된 다음에 저는 저점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저는 시기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1분기 말 정도,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물타기 하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는 길게 보게 되면 그렇게 손실은 3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라든가 손실은 안 난다고 봐요. 다만 제가 목표 가격을 2차 전지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뭐 2배, 3배 올라간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좀 뭐 30만 원 이상 전후 사신 분들은 손실 안 보고 약간 수익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접근하시고 추가 매수는 3월 말 정도, 저는 4월 달 정도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목표가를 얼마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27만 원요? 네. 뭐 길게 보신 분들은 이분 27만 원이니까 비중이 10%네요. 예. 이분은 뭐 충분히 물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20만 원 아래팍 정도 초반이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작년도에 200% 올랐고요. 그다음에 LNF가 최근에 주가가 안 떨어진 이유 자체가 LNF는 작년도 20%밖에 안 올랐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100% 올랐고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하향을 염두에 좀 두시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시기에 물 타는 거는 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디아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1월 달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말 즈음이나 약간은 좀 벼뜰 때 즈음 되면 그때 다시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싸다고 덥석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연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IT나 수익 내신 분들의 의견도 많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종목 위주로 봤습니다. 인디아님 보고 계셨네요. 진단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 잘할게요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사신 가격이 많이 높지는 않으셔가지고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화요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운영님 전략 포인트 짚어주세요. 일단은 시장은 지수 예측이 정말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나올 거라 대부분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가 2,500포인트를 안착을 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오르지 않게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게 방향 틀어진 자체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이게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 선물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도 선물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니까 왜냐면 현물은 안 살 거거든요. 삼성전자 외에는. 삼성전자 오늘 샀지만은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지난주에 좀 워낙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선물 매매에 따라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지수는 뭐 지난주에 이미 저는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크게 뭐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도가 오늘처럼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하방이 열린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만 부진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P 같은 게 신고가고 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4년 급등이 만에. 전개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떨어지는 자체는 결국 실적이 부진하다는 부분과 약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주까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저는 2차 전지 외국인 선물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대부분 H차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한두 종목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한두 종목이 하루에 7, 8%, 10% 떨어지면 엄청 투자 심리가 이축이 됩니다. 근데 다른 쪽에 매매하기가 겁나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져야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좀 되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 선물 매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급락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안정을 좀 찾을지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이 악재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실적에 주목을 할 것 같거든요. 국내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주요 종목들이 발표가 집중이 좀 되는 거니까 미국으로 본다 하더라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주반에 인텔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네.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 따지면 크게 다른 종목들은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앞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보기엔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마 25일 날 아마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떻게 좀 발표가 좀 될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를 좀 소화하는 국면이 이번 주 좀 전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즉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랫방향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실적이 중요하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실적에 따라서 업종 및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같은 게 보시다시피 어떤 업종이라도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너무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포인트 자체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 쪽에 업종과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관심 자체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자동차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온다면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쪽에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IT 외에는 조선업종하고 자동차밖에 제가 본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선업종은 지난주에 좀 반등이 좀 순환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차가 10만 원대에서 지금 8만 6, 7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동차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순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반도체는 핵심이니까 반도체는 AI 반도체 관련 쪽 그다음에 오늘 뭐 자율주행 종목들이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세스 2024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관련 그다음에 애플의 XR 기기가 어떻게 좀 판매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XR 기기와 관련된 메타버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에 대한 상당히 호평이 괜찮거든요.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 부품 종목들도 함께 IT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들 쪽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방향키는 외국인의 선물이 가지고 있다. 수급적으로 좀 포인트 맞추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탄탄한 종목 그리고 실적 시즌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실적 나오니까 성적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매매 대응 이 운영님의 이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매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주말에 진행하시잖아요.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앞서 제가 항상 일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항상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알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가 관심이어가지고 2차전지 관련 쪽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항상 제가 일요일 날 8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 8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은 편하게 쉬시고요. 일요일도 편하게 보내시다가 슬슬 내일장이 걱정될 때쯤에 유튜브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미리미리 짜드리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스페셜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봐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잘 여미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